10월 23일 수업이에요. 너희들 내신 시험 범위 바로 다음 범위인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 그리고 최대치소. 여기까지 포함이죠. 민우는 시험 범위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짠. 개념 설명은 일단 병선쌤에게 다 들은 걸로 생각을 할게요. 내가 짚어줄 포인트는 이 증가 감소라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얘들아, 증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 감소의 정의가, 예를 들어 증가의 정의가 도함수가 양수다, 감소의 정의가 도함수가 음수다,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증가의 정의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 상태의 정의이듯이 증가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방해되네 이거. 증가의 정의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명제 형태로 해서 x1, fx2이다. 이게 정의야. 시작부터 끝까지 정의는 바뀐 적이 없어. 그 정의는 바뀔 수도 없고, 함수에서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이게 증가의 정의야. 감소의 정의는 그게 바뀌는 거고, x1, x2,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fx1 하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감소의 정의고. 그러니까 이걸 증가 감소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왜 노을이 예쁘면 다음날 날씨가 맑다 라거나, 새들이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라거나, 쥐떼들이 도망간다 그러면 곧 지진이 있다, 이런 식의 시그널이 있지. 시그널. 뭔가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그 탐지 시스템으로 도함수를 등장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정의로는 이게 좌표가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쳐봐.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가, 증가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라고 하는데, 니네가 이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어? 그릴 수 없어? 원래 도함수라는 게, 미분이라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서 마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이걸 다 비교한다고?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약간 억지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세상에 있는 모든 두 실수를 다 잡아가지고 그 두 실수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는 없는 거야. 정의라는 건 저기 이상 속의 세상에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현실이 필요하다고. 현실이 내 눈앞에 뚝 떨어지는 거, 내 눈앞에 떨어지는 그 현실이 뭐냐? 바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뭐의 함수야?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야. 내가 x를 집어넣으면 그 x에 해당하는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근데 함수가 증가를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래서 이게 양수여야만 나는 그게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수 전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함수려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시그널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양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란 말은 거짓말이야. 단 한순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요 한순간은 0이어도 돼. 왜냐하면 한순간만 0인 것은 이걸 만족하니까. 이 정의를 만족하니까 증가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그 함수가 증가라는 증빙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로 떠 있어야 된다. 다 보니까 이제 다시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 이론으로 돌아가서 판별식 0보다 큰 애 작은 애를 하는 거야. 제발 내용을 알고 쓰라고. 내용을 알고 써야만 나중에 3차를 미분하거나 4차를 미분했을 때 그 함수를 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시그널이 이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해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런 문제만 풀다 보면 미분하여 2차 함수 나오면 판별식, 미분하여 2차 함수 나오면 판별식. 이게 관성에 젖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함정으로 낸 문제들에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얘기를 요약하면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증감을 보는 건 일종의 신호를 보는 거다. 시그널을 보는 거다. 그리고 그 시그널이 어떤 상태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 스스로 판단한 후 그 조건에 맞춰서 뭔가 식을 쓰고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고 판별식을 쓰고 근각의 소야 관계를 쓰고 한다는 거야. 그 기능들은 다 갖춰놨으니까. 이 단원이 그런 단원이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 하게 되는데, 자, 민우야,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야? 주변 수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함수 다루고 있는 거지. 높이. 함수 값 이야기야. 어떤 A에 대하여 A의 근방,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지. 의 모든 x가 fa, fx 같다도 포함이야. 같다도 포함. 를 만족할 때 EFA를 극대값이라 부른다. 극대점, 점좌표로 하면 극대점이 되는 거고 Y좌표 얘기를 하려면 극대값이 되는 거고. 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배우던 시절에는 정의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정의가 바뀌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정의가 있는데 원래 정의를 안 가르치고 연속함수에 하나여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극대다라고 가르쳤다고. 고등학생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정의의 일부를 따서 거짓말을 가르친 거야. 우리 때는. 그럼 이게 틀렸냐? 이게 극대 아니에요? 맞지? 이 정의에 맞춰보면 이 근방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가장 높으니까 극대값이 맞아. 이것도 극대값이 맞아. 이 근방에서 가장 높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지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단 연속함수가 아닐 때 이건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극대값 맞아요, 이거. 요 근방에서 여기 있는 함수값이 가장 높으니까 극대값이 맞고, 이런 거 이런 애가 있다 쳐봐. 그럼 내가 여기를 지정했어. 그리고 이 근방을 잡았어. 그럼 일자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극대냐 아니냐라는 의문이 가능하지. 근데 정의에 따르면 이 같다가 있어서 극대가 맞아요. 이 자리가 극대가 맞는데 이 증가하다 감소한다 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내 이제 논란이 되어 오다가 바뀐 지 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 원래 정의로 돌아온 게. 그래서 원래 정의에서 극대극소의 정의는 연속함수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불연속에서도 극대극소가 나오거든. 알겠지? 너희가 제대로 된 극대극소의 정의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증가 감소가 왜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다가 증가함수의 1대1로 대응이 되는 증거 또는 정의가 되지 못하는가는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증가함수 맞거든? 증가함수가 맞는데 증가함수의 요건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뾰족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이거 증가함수 맞거든? 정의상 증가함수가 맞는데 여기는 미분 불가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미분에서 양수이다를 이용할 수 있는 애는 안 뾰족하고 안 끊어져 있는 애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예요. 극대극소도 극대극소의 어떤 정의에도 미분 가능성은 없어. 여기 어떤 단어에 미분 가능성이 있어?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분이나 미분이라는 그 언저리도 없어, 정의에. 그런데 이 단원이 미분에 나오는 이유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극대나 극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그널이 보인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그널. 더 정확하게는 그냥 0만 되면 안 되고 0이 되고 그 좌우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이런 점을 이제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두 대상,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애들을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넣고 뭘 해본다는 거는 제한 조건 내에서 하는 거다. 거기서 미분 가능하냐?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데? 그럼 거기가 극대 맞겠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도구로서. 걔네들은 정의나 1대1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잊지 마라.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 쓸데없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 그래프를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fx는 x3승 마이너스 30x가 지금 내 눈앞에 없어. 내 눈앞에 없는데 내 눈앞에 있으면 어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뻔히 알겠지. 근데 fx가 a라는 지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라는 a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대하여 a의 원소가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증가의 상태라는 확인을 어떻게 할 거야? 증가의 상태라는 확인. 그걸 미분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내가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가 등장을 했고 이 2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함수값들이 다 양수인 영역의 시그널을 받아서 아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서는 여기 함수값들이 전부 음수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고 요 이후로는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범위가 증가가 아닌 상태, 뭐 루트 2라던가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뭐야 이건? 이게 다네? 얘까지 다네. 이게 지금 여기 루트 10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는 루트 11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감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애다. 라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증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증가.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그러면 저걸로 구한 도함수가 모든 x값에 대하여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쪽에 있기를 바란다. 라는 시그널로 뭐 판별식을 쓰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쉬운 얘기였고요. 이게 뭐 언제까지 쉬울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좀 많이 해놔야 될 게 이런 문제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도함수야? fx가 내 눈앞에 없어? 이 내 눈앞에 없는 fx에 대한 정보라고 얘가 정보. 그 영화들 봐봐. 영화들 저 인터스텔라나 뭐 마션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이 우주선과 관제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보냈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영화 보듯이 우주선이 막 날아가는 게 보이거나 그 외부의 행성이 아니 그 외계의 외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관제탑에서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원경이 있지 않은 한은.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어떤 상태인가는 이 사람들의 모니터에 나오는 그 각종 수치들을 가지고 읽어내는 거야. 거기서 뭐 빨간불 들어오고 뭐 요거 연료는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이산화탄소 몇 프로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우주선의 상태가 지금 어딜 날아가고 있고 어떤 상태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걸 아는 거지. 똑같아요. fx라는 실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는 걔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든 거야. 그 데이터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에 대한 데이터야. f'x. 근데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fx의 개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일단 택도 없는 소리가 뭐냐면 이 도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1차를 적분해 보면 알잖아. 1차 함수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1차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나와야 되고 2차 함수부터는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1차인데 지도선형을 가진 1차의 함수가 나온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간을 분리해 보면 이 데이터의 핵심은 플러스인 구간과 마이너스인 구간과 플러스인 구간이 따로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증가를 하는데 1차니까 2차로 증가를 하는 거고, 어? 여기 1차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너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요 때의 마이너스하고, 이게 둘 다 마이너스인데, 요 때의 마이너스하고 요 때의 마이너스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두 마이너스의 차이. 조금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냐?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y 좌표가 진짜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야. 그러면 음수로 보면 이건 작은 음수고 요만큼은 뭐야? 큰 음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큰 음수. 실수 크기로 얘기하면 점점 작아지는 건데, 그 작아진다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작아지는 거라고. 어? 그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긋게 된단 말이야. 음수가 점점 가파라지는 거지. 음수의 기울기가. 그럼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거 뭘 뜻할까?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건 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는 음수인데 그 음수가 아주 작은 마이너스에서 점점 0을 향해 다가가는 증가하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증가하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건 어때야 한다? 요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커지지. 커지다가 0이 되는 거예요. 0.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건데 여기서 뭔가 뾰족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뾰족하고 여기서 이 그림이 뾰족해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야. 여기쯤에서 뭔가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합된 건 사실이야. 붙어 있는 건 사실이야. 붙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붙어 있다가 얘들아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그림.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접선을 하나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요 접점에서 얘랑 똑같은 접선을 갖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파른 곡선을 하나 갖다 붙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구분할까? 이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구분 못해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잘 접합시키면. 이게 그런 상태야. 1차가 1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의 1차에 대해서 그냥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 최고차항의 계수 정도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 정도가 다르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 선 자체가 미분 불가인 거지 이 도함수의 값은 존재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 이게 꺾였다고 미분 불가능이 아니라 원함수에서 꺾여야 미분 불가능인 거고 도함수에서는 꺾여도 거기 함수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미분 가능이에요. 여기 분명히 요 위치에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가 붙은 거 맞아. 근데 아주 잘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은 일치한다. 라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녀석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똑같은 게 붙어 있지?
자, 11번.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을 줄 테니 11번을 직접 해봅시다. 여기서는 할 말이 많아요. 자, 봤나요? 삼 차 함수고 이게 극대일 거고 이게 극소일 건데 우리가 얘를 지금 그릴 방법이 없단 말이야. 3차 함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개형만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원하건대 요 극대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리고 극소의 위치가 1보다 큰 위치에 이렇게 놓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야. 예, 그 바란다를 f'x라는 시그널로 안다는 거지. 쟤를 미분해서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라고 하면 이 2차 함수고요. 그 2차 함수가 가지는 두 개의 근이 여기로 말하면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몰라도 도함수는 확실히 그릴 수 있단 말이야. 확실히 그릴 수 있고 그 도함수가 이 왼쪽 근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놓이고 이 오른쪽 근이 1보다 크게 놓이면 된다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게 졸지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 는 제로, f'x는 제로 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베타는 1보다 큰 범위에 놓이길 원한다는 문제가 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이걸 다루는 정식의 단원명이 있어. 뭘까? 민우야, 뭐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원하는 위치와 범위에 갖다 놓는 이론적인 배경. 근해분리라는 거야. 이 얘기를 내가 언제 할게? 그러면 언제 했었는지를 기억해봐. 언제 했을까? 민호야, 너랑 나랑 이 얘기를 했어. 수원 때. 좋아. 수원 때. 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네가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역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학생한테. 선생님 그 근해분리 전에 한번 하셨는데 그거 언제였죠? 이렇게. 그러면 너는 몰라. 1학기 때였는데 돈 받을 수 있겠냐? 근데 선생님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 네가 강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게 네 실력이라고. 거기까지가. 응? 설명할 수 있는 곳까지가 네 실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강의 준비를 안 해? 응? 왜 속으로만 마시고 삭히고 그래서 날아가고. 지수 로그 방부등식 때 했고요. 지수 로그 방부등식 그리고 삼각부등식. 그러니까 수원에서만 3번 한 거야. 3번.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때 그 지수나 로그나 삼각을 치환하고 나면 2차 방정식 나왔잖아.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야 된다. 아니면 두 근이 1보다 오른쪽으로 두 근이 생겨야 된다. 아니면 두 근의 사이에 1이 놓여야 된다. 예, 이런 조건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을 근의 분리 단원이라고 하고, 이제 요 시간 이후로 이게 지금 극대극소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지? 방부등식에서는 더 많이 나와.
방부등식, 그러니까 미분의 방부등식의 활용에 가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근해분리라는 단원을 우리가 1학년 때 내신 치고 지나갔으니까 버려도 된다?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반드시 언젠가 한번 돌아가서 제대로 정리하고 나 이거 언제든 수업할 수 있다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고.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해분리에 따르면 이 f'x가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한 근은 1보다 오른쪽에 놓일 조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일단 양수, 여기도 이렇게 떠 있어야지. 그리고 f'1을 넣었을 때 음수, 음수, 여기 높이가 낮아야 돼. 그럼 연속함수니까 양수에서 음수 파트로 넘어가는 동안 근 하나를 가졌겠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기 때문에 내려간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음수였다는 얘기는 1의 오른쪽에서 언젠가는 양수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다. 1보다 큰 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조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한다. 그리고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3a가 음수여야 한다. 가 돼서요. a는 뭐냐, 3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맞나? 그래서 공통의 범위는 3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니 맞나? 가 근이 되겠죠? 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의 분리 파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2번, 이번에 4차 함수, 4차 함수의 경우는 더더욱 모르지 우리가. 더더욱 모르는데 극대값을 가질 때 앞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지금은 이게 CR도 안 맥힐 건데 익숙해질 때까지 이 얘기를 반복하도록 할게.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자들끼리 공유하는 말이야, 이게. 뭔가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용적 측면에서 전혀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는데 뭐 어쩌라고가 되는데, 이걸 아는 자들끼리의 그 공통적인 공유점은 뭐냐면 4차 함수는 극대를 가지는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경우 극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3차 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 이런 표현 안 써. 3차 함수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극값을 가질 때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는 단어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 도함수, 4차 함수의 도함수면 3차 함수일 거 아니냐. 그죠? 이 3차 함수가 x축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응?
3차 함수가 이 x축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마뿔 마뿔 마뿔뿔 마뿔뿔 마마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극대라고 부르는 건 딱 조관계 뿔에서 마로 바뀌는 순간에만 나와요. 개형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여기에 극대가 생긴 건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접선의 길이가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건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거는 올라가다 아니구나, 얘는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이거 봐, 어느 그림도 극대가 없죠. 극소만 있어요. 극소만. 4차 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기본 그 구도가 내려가다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극소일 수 있는데, 극대는 특이한 경우에만 나온다. 어떤 경우? 자신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에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부르는 이 평범한 문장이에요. 저 대상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번역하면 f'x인 4x 세제곱 더하기 4a-1x 더하기 4a 이퀄 제로가, 자, 이 3차 함수를 이퀄 제로로 해서 3차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 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3차 함수가 미지수를 달고 있어서 내가 못 그려. 내가 얘를 못 그리는데 그리질 못하는 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의 번역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번역이 더 필요해.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의 위치가 여기가 양수, 극대의 위치가 양수, 극소의 위치가 음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걸 뜻해요. 물론 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극대가 양수여야 되고 극소가 음수여야 되고 딱 정해져.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분명해. 그 구구절절하게 따지면 그런 건데, 이제 귀찮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만으로도 이게 세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를 부호를 달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극대와 극소를 갖게 하는 x값을 알아야만 넣기 때문에 얘를 또 한 번 미분해야 된다는 거지. f 프라임 x. 이거 4는 공통이니까 4는 묶어놓고 시작합시다.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우 귀찮지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애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가 근이야.
이 2차 방정식에.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이 F 프라임, 이건 더블 프라임이구나. F 프라임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a를 값을 넣은 것과 F 프라임의 값에다가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a를 넣은 값에 두 곱이 음수여야 한다. 바로 이 조건을 푸는 거예요. 4는 지워놓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4 지워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게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이것도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그 a에 대한 식 두 개로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a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하면 이런데 사실은 여기서 요 전에 트라이를 한번 해볼 거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요 건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가 뭐야? 1, 0, a-1, a 해서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땡큐 인 거지. 그렇게 되면 얘가 4로 묶은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인 방정식이 되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극대극소의 위치가 서로 높이가 다르다 이런 걸 떠나서 얘가 x equal not 마이너스 1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판별식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문제는 그거만의 특이성이 있는 거다. 이 문제만의 특이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먼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를 먼저 구해. 먼저 구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요 아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f 마이너스 1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a가 마이너스 2이면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챙겨야 돼요. 조건이 a는 4분의 1보다 작으며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같이.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질문. 음이 아닌 정수 아닌데? 극대값을 가질 때 음이 아닌 정수는 얼마인가? 근데 4분의 1보다 작은데 다 음수 아니냐? 딱 하나 있지. 음이 아닌이니까 0인 해가 하나 딱 있다. 유일하게 0인 해가 음이 아닌 정수다. 0은 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a equal 0이야. 되게 간결한 문제 같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문제라고. 이게
내가 푸니까 이렇게 돼 보이는 거지. 본인이 여기서 지금 말한 논리 중에 놓치는 거 하나 없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의문이야. 아직 너희들 상태에서는. 알겠죠? 비슷한 문제다. 요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하자. 재원이는 이거 제가 지금 녹화를 끊었다가 바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너도 잠깐 멈추고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해. 자, 또 보자.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함수에 따라서 아까의 그 구도를 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4차 함수인데 극값이 한 개뿐이다 라는 말은 극소값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4차 함수는 무조건 이게 최고차항의 양수일 때 내려가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해가지고 극값을 3개를 갖지. 그러니까 이 더 이상 갖지 않는 요런 상태나 요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상태는 이것의 도함수 도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함수가 다시 한번 x축을 관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제 도함수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12x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6a x제곱이고요. 더하기 12x니까 일단 6과 x로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가 돼요. 이렇게. 그럼 뭐야? 확실하게 지금 근 하나를 갖는 거지? 확실하게 근 하나를 갖는 거니까 요 녀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이놈의 실근이 없어야 되고 허락을 한다면 중근까지는 가능하다 정도가 돼요. 이 아이가 내려오다가 이게 스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어쨌든 그 값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허락이 된다.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건 이제 쉬운 구도. 이게 이제 어려운 구도가 또 있고. 알겠죠? (19번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고요. 이게 다 근해 분리 이야기다. 전부 다 근해 분리. 이 미분을 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그 2차 함수의 근이 내가 원하는 저 범위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 혹은 거기서 근을 안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다들 똑같냐?
요 얘기 정도만 하고 오늘 맞춰봅시다. 뭐냐면 또 한 번 빠질 수 없는 변곡점의 이야기.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 100% 점대칭의 형상을 띠고 있고 그 대칭의 중심을 우리가 이름하여 명칭으로 변곡점이라 부른다 했어요. 물론 이과 이적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인문계 애들도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변곡점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그 변곡점을 이게 변곡점이라는 이름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변곡점을 어떻게 구하냐면 f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으로 요 x좌표를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대로 하자면 이놈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x는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요거에 의하면 f 더블 프라임 1이 0이 되는 걸 뜻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 녀석을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2ax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더하기 2a가 되는 거고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그게 1이라고 했으니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fx에 모르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죠. 마이너스 3 x 제곱이라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자신의 y좌표가 2여야 된다는 함수값 이야기니까 f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2여야 한다. 로부터 b는 4였다.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a는 마이너스 3, b는 4.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제 두고두고 요 단원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가 3차 함수인데 너희들에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암기하라는 3차 함수가 있었어요. 암기 하라는 3차 함수. 그 3차 함수가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얘야 얘. 여기 더하기 b 하기 전에 요 모습. 요걸 발견하면 니네가 되게 반가워해야 돼. 반가워해야 돼.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이걸 묶어주면 x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러니까 0에서 한번 스치는 중근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갈 때 여기 3을 뚫고 지나가는 실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잖아. 그럼 이 3차 함수랑 여기랑 만나? 여기랑 만나는 요 자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변곡점은 1, 극소점은 2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칸 아래로도 이게 정사각형. 그러니까 아래로도 네 칸이에요. 가로 네 칸, 세로 네 칸 되는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닿는 순간이.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얼마가 되냐? 이게 마이너스 하니까 딱 중간이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변곡점 자리가 이 원형일 때 변곡점의 위치가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게 생긴 애를 b만큼 위로 올리는 거지. b만큼 위로 올렸을 때 평행이동 양을 뜻하는 거니까
그 b가 얼마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변곡점이 1,2여야 한다는 거야. 그럼 1,-2였던 애가 1,2가 되려면 위로 4만큼 올라간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를 구하자마자 B는 거의 암산 수준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 마이너스 2인데 걔가 2가 됐네. 4만큼 올라갔겠군. B는 4겠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3차 함수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이거고 다른 하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3x. 그건 이제 원점 대칭. 똑같은 그래프인데 원점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 전까지는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한다. 자, 요 정도 하고 뒤에 이제 뭐 활용이나 최대 최소로 붙어 있는 부분은 다 또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 요거는 전체가 다 있을 때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할 내용이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